안녕하세요. 금나침반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몇 주 전인가? 며칠 전인가? 그때도 한번 이와 비슷한 영상을 한번 찍었었어요. 이제 대부업 사기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닌 양 하면서 보증인까지 세워가지고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게 만들어버리고 그 뒤로 연락을 또 끊어버리고 그로 인한 피해는 채무자가 다 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런 대출 사기 행각이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연락을 이렇게 주신 건지, 아니면 그런 형태의 대부 사기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버린 것인지, 그 후로 이런 내용에 대한 문의가 좀 자주 들어와서 오늘 한 번 더 이런 사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례를 보면, 이 대부업 사기 대출을 보면, 예전에는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준다 그러면서 은행이다, 어디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고금리 대안대출,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대출을 해드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통대안 대출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당연히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안한다는 그 광고도 나오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이제 통대안. 자, 왜 통대안이라는 상품명으로 이런 광고를 하는 것일까? 통대안 자체가 그렇죠. 통대안이라는 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주는 상품이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어떻게 보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을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통대안이라는 상품이 아무래도 좀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인기가 높은 상품이에요. 다른 어떤 상품도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것만큼은 적용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왜 통대안으로 광고를 하는지. 이 상품을 이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고금리 대출이 저금리로 대안이 된다는 것을 고객님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하나, 바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는 이 약점을 알고 있다는 거죠. 통대안으로 광고를 하면 당연히 이런 분들이 전화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저것 안 물어봐도 이분의 약점이 뭔지는 알아요.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고객님들께서 그동안 내용을 주신 그 사례를 제가 좀 들어보면, 종합해보면, 대출 상품이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금리 대출 저금리로 대안을 해줍니다 라고 광고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통대안이라는 상품으로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이 통대안으로 해서 광고를 상담을 했던 내용들을 제가 좀 고객님들한테 들었던 내용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통대안으로 광고를 합니다. 광고를 하면, 자, 이제 고금리를 잔뜩 짊어지고 있는 채무자가 연락이 오게 되죠. 똑같은 형태로 멘트를 날립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안하기 위해서 서류도 다 받아보고, 그리고 나이스라든가 올 크레딧도 다 받아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다 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채무자의 빚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똑같이 한다. 저희가 이 5천만 원을 상환을 해드릴게요. 상환을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걸 받은 걸로 고금리 채무를 전액 다 상환을 하시고 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돌려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똑같죠, 어느 업체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혹 하는 얘기를 하죠. 이 통대한이라는 이 문구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수수료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통대한 수수료. 보통 이쪽 업계에서 10에서 15% 정도의 많이들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뭐 10에서 15% 불렀다. 다른 데 10에서 15% 불렀다. 그럼 고객님들께서 자기네들이 상담했던 것이 조금 더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믿음직스럽거나 좀 자기 자신 입장에서 대화를 해주신 그런 업체를 선호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통대한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파고 들어가면 잘 모릅니다.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 얘네 뭐야? 잘 모르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상담을 더 이상 이어가지 않을 수가 있죠. 자기들도 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머리를 짜는 게 바로 이거죠. 저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고객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끌리게 되죠. 왜? 예를 들어가지고 빚이 5천인데 5천에 대한 10%만 계산을 해도 500만 원이에요. 15%하면 5, 25, 750만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아끼는 거예요. 그럼 혹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럼 한 가지 의심할 수 있죠. 아니 당신들이 이 많은 돈을 빌려주는데 어떻게 수수료 한 푼 안 받고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 분이라고 하기도 크네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바로 저희는 은행에서 수당이 나옵니다. 고객님께서 어디 은행 가신다고 얘기해 주시면, 아니면 저희가 말씀드린 은행에 가서 대출 받으시면 그 해당 은행에서 저희한테 수당을 내려줍니다. 아, 그렇군요. 얘네들은 그러면 정말 나쁜 놈들이네요. 거기서 받으면서 또 여기서 또 받아먹고 이렇게 가는 거죠. 참고로 은행에서 수당 안 줍니다. 은행은 따로 대출 영업사원을 두질 않아요. 외국계 은행은 두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영업사원들, 대출 상담사들에 한해서만, 그것도 아주 5천만 원 이거 나가면 제가 알기로 참 엄청 적어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이거에 뭐 어마어마하게 낮죠. 자, 이렇게 해서 고객님들을 현혹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럼 저 진행할게요. 그렇게 가지고 5천만 원을 이 업체에서 주기로 하죠. 자, 그러면 바로 고객님 통장으로 딱 쏘느냐? 절대 아닙니다. 입금하기 바로 직전에 한마디 하죠. 그런데 고객님, 현재 고객님께서는 이렇게 빚도 많으시고 신용도도 안 좋은데 저희가 어떻게 고객님만 믿고 입금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거 입금해드렸는데 고객께서 이 돈을 엉뚱한 데 써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저희 입장에서 이 돈을 다시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보증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증인 또는 안전인 또는 뭐 대리인, 좀 신용을 저희가 믿을 수 있고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신 분을 한번 소개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분들한테 저희가 5천만 원을 보내드릴 테니까 이분한테 이 돈을 다시 돌려받아 가지고 이걸 상환을 하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믿고 돈을 보내드릴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죠. 채무자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을 하죠. 솔직히 그 말도 맞는 말인 것 같아. 신용도 안 좋고 대출도 많은 나한테 이 많은 돈을, 그것도 수수료도 없이
무수수료로 돈을 무턱대고 빌려줄 리가 없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 나 같아도 그럴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을 한 명 알려줍니다. 누구, 연락처, 여러 가지 이제 알려주겠죠. 그럼 이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꼬시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대출을 한 번에 보내드리는 거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보내주는데, 대신에 저희가 바로 입금해 주는 게 아니라 고객님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하고 그리고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부업으로 넘어간 거죠. 자, 그러면 대부분은 여기 이분들이 채무자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직접 통장을 상담할 때 이 채무자는 바로 보증인이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대출 4대보험 되고 신용이 나쁘지 않은 분들, 거기에다 보증인까지, 비록 이 사람은 뭐 4대보험 되지만 신용도 좋지도 않고 빚도 많긴 하지만 일단 보증인으로 끼워버리니까 이 사람 혼자 예를 들어서 대부업에서 대출 받으면은 2천만 원 나올 것이 이 사람이 낀 바람에 3천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걸 몇 군데에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통장으로 쏙쏙 쏴주는 거죠. 이게 바로 사기 대출이죠. 연 24%짜리.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하면은 다들 아실 줄 알았어요. 왜? 대부업체에서 전화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대출 신청하신 거 맞죠? 하면서. 근데 왜 사기업체가 왜 사기업체겠습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이제 말로 현혹을 시키겠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야 되는데 이걸 대출을 다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고금리 대출을 다 상환을 하죠. 다 상환했어.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해. 이쪽에다가. 저 다 상환했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뭐 점수가 조금 덜 올라서 며칠 좀 기다려 보시게요. 또 전화해. 전화가 안 걸려. 이 상황에. 또 하루 있다가 전화하니까 받아. 아, 지금 아직은 자격이 아직 안 되세요.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아, 그래요? 금방 될 것처럼 얘기하시더니만 하고 또 며칠 있다 전화해. 계속 안 받아. 나중에 전화기 돌려버려. 스팸 처리한 거죠. 이렇게 해서 당해버립니다. 통대한 대출 수수료 없어요. 수수료 없는 것도 없어요. 상식적으로 5천만 원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주는데 이유 없이 빌려주는 거 봤습니까? 이 사람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수수료 없는 것도 없어요. 수수료가 좀 더 낮은 곳은 있을지언정 없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걸로 많이 사기 대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화가 저한테 자주 옵니다. 통대한 무수수료, 이거 굉장히 조심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연락 온 건데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리자면, 그분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안을 해주겠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우라고 해요. 금융안전인들이. 근데 대놓고 얘기했대요. 어디저축은행, 어디캐피탈에서 대출 받아서 고객께서 가지고 있는 대출 다 상환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은행으로 저금리로 대출 받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속아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워갖고 대출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분은 다 알고 받은 거예요, 그냥. 왜? 내 거 대출 다 없어지면 은행에서 다 저금리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만 믿은 거죠. 그 뒤로 대출 받고 고금리 대출 다 상환하고 나서 연락을 했는데, 처음에 한두 번 뭐 때문에 안 되네 했더만 그 뒤로는 연락 끊어버린 거죠. 그분의 경우 연체 건수가 어마어마했습니다. 30몇 건인가? 상식적으로 아무리 일반인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내가 적용이 가능해? 받을 수 있어?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일단 딜레이를 시키세요. 그래가지고 다른 곳에다 좀 문의를 해보세요.
대출도 마찬가지예요. 무수수료 이렇게도 가능해? 다른 데다 물어보세요. 대출 상담사들 자기 거 아니면은 상담 안 해주거나 그런 거 없어요. 걸려오는 전화들 다 받고 오는 카톡들 다 상담해드리고 시간이 늦어지거나 그래서 그렇지 다 해드려요. 돈 받는 거 아니고 상담으로. 꼭 여기저기 한번 더 알아보시고 그리고 나서 꼭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무수수료 통대안이라는 광고를 이용해 가지고 사기 대출을 이용하는 받게 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